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네, 국힘당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장영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은 굿바이 이재명으로 예. 온 국민한테 유명해지시고 그다음에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참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 이제 최고위원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도전하시네요. 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이 좀 소외되고 또 위기에 처했는데 맞아요. 다시 뭉쳐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보다도 여러 가지 도덕적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앞섰잖아요. 정치는 절대선을 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선을 달성해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월등 우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패배 상태에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정권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패배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패배 상태일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또 다른 결론이 왜 패배 상태입니까? 최고의 혁신은 이기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보다 상대선에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의 입장에 있는데 능력이나 모든 것이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패배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못 뭉쳤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두려워하고 민주당 프레임에 놀아나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좌파라든지 우파라든지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그 프레임은 민주당이 또는 극좌 세력들이 또 우리가 지금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놀아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 또는 보수나 진보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그렇게 네이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합류하지 못하는 세력을 제하고는 다 똘똘 뭉쳐서 합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은 좌파는 사실 우리나라 좌파가 아니라 저건 극좌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은. 그러니까 좌파 대 극좌파 대 자유민주 시민 세력들 이렇게 프레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야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긴 데서 첫째는 우리가 단합이다. 뭉치는 것이다. 둘째는 투쟁이다. 싸움이다. 정치는 전쟁 다음으로 가는 극렬한 투쟁이고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대 세력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이재명 특히 제가 잘 압니다만은 윤리 도덕적으로나 또는 능력 면에서나 우리보다 월등히 열등하거든요. 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된다. 투쟁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내야 짜다. 모든 것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좀 국민의힘이나 이 자유민주 세력들이 아직 약점이 뭐냐면 말보다는 행동이 따르지 못한다. 말만 좀 앞서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심전심을 서로 응원해주고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걸 이제 우리 자유 시민 세력과 싸울 때는 똘똘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가사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면 받아주고 아니면 스스로 그걸 방어하고 개척해라. 그러면 극좌 세력 민주당 세력과 싸울 때 혼자서 싸우는 건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암암리에 이심전심 응원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풍조부터 대대적으로 좀 우리가 진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좋은 말씀 예. 하셨는데, 근데 장영하 변호사님만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저는 장영하 변호사님 오래 겪어봐서 예. 믿음이 가지만, 당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똑같이 싸우자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싸우자? 어떻게 싸울 겁니까? 어디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자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좌파 세력이나 그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저질이고 가장 그야말로 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악마 같은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재명이라고 대통령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은 현재의 좌파 세력의 핵심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재명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잘 부각을 해서 허점을 부각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의 친형이 왜 친형을 그렇게 정신병을 입원시키려고 했느냐. 이재명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 친형이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 네. 어머니를 때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수한테도 욕 자기가 해준 거고 형하고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이가 그래요. 그 형이 어머니를 협박했다. 네. 그런데 그 협박했다는 발단이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이재명과 그 수행비서였던 백종선이 극단적인 욕설 문자 메시지를 막 이재선 씨를 막 두렵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제 이재명 보고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선 씨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재명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전화를 바꿔달라고 통화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재선 씨가 어머니 집에 가서 동생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재명이 저를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기 쉽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건 이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이재명과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바꿔달래 하면서 이제 이재선 씨를 바꿔줘요. 네. 거기에서 이재선 씨가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너 아직 안 오려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니까 너 지금 집에 와서 나를 집으로 만나러 오지 않으면 너희 집과 우리 집과 어머니 집과 교회를 불사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에 대한 협박이지 어머니에 대한 협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재명 측에 이제 부안에 동하는 저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켜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걸 가지고 이재선 씨 내가 어머니 협박한 바 없다.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협박한 것을 이렇게 이제 송치할 때 범죄 피의 사실을 이렇게 올리고 그것을 검찰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제대로 안 거르고 구약식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 그래가지고 판사들이 약식 명령할 때 뭐 아는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식 명령에 사인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제대로 그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해서 약식 명령을 이제 발령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재선 씨가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 정치병 입원시켰다는 것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다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약식 명령이 확정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확정된 약식 명령 근거로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이렇게 그 피사실에 돼 있으니까 약식 명령에 범죄 사실에 공소사실에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협박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누구도 제대로 나와서 효과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게 하고 보도되게 못해요. 제가 단순히 변호사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보도가 안 됩니다. 이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최고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서 배지를 달았으면 효과적으로 했을 텐데 이제 당협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이 관심을 전혀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인이 돼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이슈화 시키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재명에 관련된. 그럼요. 그러기도 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에도 밝혔습니다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를 한다면 가족도 없는 냉혈한입니다. 또 하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99% 충성한 사람 못 봐줘요. 100% 충성한 사람은 봐줍니다.
이재명은 그런 특성들 제가 잘하니까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자기가 잘 캐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방송 광고나 그 홍보, 정부에서도 많이 네. 광고나 홍보하잖아요. 그걸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그것이 이 광고, 정부 홍보나 광고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했느냐? 아닙니다. 왜 했냐면 자기 측근 세력들, 자기 지지 세력들 먹여 살리려고 그쪽을 하려고 개편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걸 짚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짚어내고 홍보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그런 것을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 장량하다. 그래서 이재명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좌파의 극좌파의 핵 아닙니까? 네. 이재명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좌파다 하는데 이재명 좌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거 좌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뿐이지 이재명 절대 좌파 아닙니다. 본심은 겉으로만 좌파인 척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 장영하가 다른 사람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최일선에 뛸 수 있는 효과적 다툴 수 있는 짚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네.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성남 시장 되기 전서부터 잘 아시니까. 네, 잘 알고 이재명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이제 1989년 3월 달에 성남 법원에 판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니까 신출래기 변호사 이재명이라는 변호사가 와서 이제 법정에 드나들면서 자기 개업했다고 그러고 활동하고 그때부터 알죠. 네. 그러니까 벌써 제가 관찰해온 기간이 37년 어휴, 됐죠. 너무나 그런데다가 이제 2010년대 이재명 성남시장을 돕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맺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굿바이 이재명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2013년대 유럽에 갔을 때 그 라이프니츠의 뭐 증인인가 해가지고 1932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유럽 의회를 독일 의회를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불태운 걸 청문회를 하는데 전부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거인이 목줄을 쥐고 이제 증인들을 흔들어 제끼는 그런 풍자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이재명이다. 제가 2013년도 벌써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때 유럽에서 전시된 사진을 보고 사진을 찍어와서 굿바이 이재명 실었는데 굿바이 이재명에 들어있는 그 그림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또 도드라진 점은 부정선거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장영하 후보님 한 분밖에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선관위가 나서서 해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 전적으로 옳아요. 그리고 선관위는 자신들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헌법기관이다. 우리는 국가 예산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면 당연히 그걸 해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다 준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민경호 의원 재판에서 제가 직접 이제 거기에 소송 대리는 참여도 했었고 개표 재검표 현장에도 제가 지금 이제 몇 군데 참여도 하고 했는데 저는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입증 책임을 민경호 의원한테 부과를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입증 책임을 민경호 의원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무효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표수가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민경호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될 것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자체가 법을 어겨가지고 무효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 선거 무효 소송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민경호 의원한테 부과하는 그런 나쁜 놈, 대법관 놈 사실 이거 공개 방송이긴 하지만 사실 좀 심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를
제일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사전투표 명부를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게 해달라 예.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명분 제출하되 사전투표 여부를 다 가리고 제출했어 법원에. 그러니까 그것을 대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등 저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이재명이나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예. 부정선거에서 손해보는 집단은 부정선거라고 밝혀지면 이거 부정선거가 됐을 때 손해보는 집단은 우리 자유민주 세력과 예.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시민들이 많은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국민의힘 앞장서서 이런 것을 좀 투쟁해달라 밝혀달라 하는데 안 해. 투쟁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밝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많은 이제 그 부정선거를 이제 그 확신하고 또 투쟁하는 시민들이 단체에서 장영하 후보, 장영하 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부정선거를 확신하면 나와서 앞장 투쟁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가서 이제 그 성서에 보면 그 전도서에 심지어는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있고 심지어 죽일 때가 있다고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예. 죽일 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않을 때가 있고 아직 제가 때가 되지 않아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나서지 전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나서지 않는 것뿐이지 저는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석상에서 이러한 점은 의혹이 있다. 그러니 선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밝혀야 된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하나하나 이제 그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번 조기 대선 6.3 조기 대선에서 성남시 수정구 개표 현장에서 찰떡궁합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두 장이 붙어가지고 뗄 수가 개표 종사원이 떼려고 뗄 수가 없는 투표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면 투표 과정에서 접착제 성분이 들어가는 것에 유일한 것은 관내 사전 투표지, 네. 또 해외 사전 투표지에서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고 붙이는 그 봉투의 그 붙이는 부분에 네.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양면 테이프에 그 접착된 양면 부분을 떼내고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외에는 접착 성분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끼리 붙은 건 말이 안 되는 붙을 거죠. 가능성이 0이에요. 0이에요. 그다음에 그 개표 현장에서 이 관내 사전 투표지를 개봉을 할 때 윗부분을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위아래 길면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이쪽을 열어 가지고 옆으로 개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접착제 이 양면 테이프가 이 투표지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선관위가 해명해라. 이거 거기에 이 투표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접착제 성분이 어떤 접착제 성분인지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들어간 경우를 밝혀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제일 좋은 것은 법원이지만 법원이 제대로 협조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가지고 민경호 의원이 원고가 입증하시오. 선거 무효소송인데 그런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또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 네. 그럼 수사기관인 경찰에 검찰 제도 조사하지도 않고 하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밝히도록 선관위 요청하고 요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요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장서서 그런 걸 하겠다. 최고위원 되시면은 부정선거 뿌리 뽑는데 앞장서시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밝혀야 뿌리를 뽑는 거죠. 그렇죠. 밝히는데 앞장서시죠.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되면 처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할 때 할 때마다 네. 한 꼭지씩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런 점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밝히시오 네. 하는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근거를 들고 나와서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보인다. 그러니 선관위, 경찰, 검찰
각종 기관에서 이거 밝히시오.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최고위원이 말을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는 몇 언론이라도 그거를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화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밝혀야 뿌리를 뽑는 거잖아요. 남아이로는 중천금입니다. 아, 그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님 이름을 걸고 최고위원 되면 아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그러면 국민한테 지금 약속하는 공개 거예요? 아니 제가 존경하는 공개 이봉규 약속해. 박사님 이봉규 TV 애청자 여러분 제가 공개 공개 약속하는 약속, 겁니다. 매번 최고위원 할 때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한 꼭지 한 꼭지씩 반드시 밝히겠다. 몇 꼭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30꼭지는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순차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6.3 조기 대선의 수정구 개표 현장에서 나온 그거 화면도 공개하고 이 풀 접착제 성분이 무엇인지 풀인지 그 양면 테이프인지 그 접착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밝히시오.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자료에 매번 공개하고. 그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한 20번 20꼭지가 될지 30꼭지가 될지 제가 회의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그다음에 네. 지금 부정선거 우리 이봉주 박사님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감할 수 것만 없는 하시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것만 제가 하면 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한테 제시해주면 네. 그걸 반드시 제가 한 꼭지씩 알겠습니다. 밝히겠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남아이로는 중천금이 아니라 우리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면서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꼭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안 지키시면 그러면 그리고요 개혁 박사님 이거 저 지금까지 저를 이제 여러 번 봐오시고 관찰해 그럼요. 오셨지만 오랫동안 저는 출세나 권력이 탐나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아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진실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멋있게 만드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많은 능력을 타고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저 자신만 위해서 쓰면 제 가까운 일가 친척 가족들만 위해서 쓰면 그것이 개 대적과 다를 것이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정말 사랑하는 국민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그 최근 출마한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말로 해놓고 사람이다 보니까 100%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모두 다 100%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가사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마찬가지죠. 뭐 네. 스님이나 하도 그 실천을 못해요. 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약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너무 약해요. 이 자유민주 세력이 어떻게 보면 약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 살아 돌아오라. 잘못에 대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싸워주고 같이 해주고 나오게끔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것을 제가 앞장서기 위해서 최근 출마한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실천. 부분은 예. 100% 믿으셔도 됩니다. 네, 예, 예. 100% 믿겠습니다. 예, 예. 반드시 실천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 장영하 변호사님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